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포이보스 시계로 세 번째로 만든 영상인데요. 아마도 지난 2월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포이보스의 창업자인 에산 고호 씨랑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포이보스가 이제 드디어 스위스 무브먼트를 사용한 첫 번째 시계를 내놓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새 시계의 무브먼트는 에타 2824-2에다가 베젤이랑 시계 유리는 다 사파이어로 갈 거고 500m 방수 성능의 다이버 시계로 만들 거다. 야광도 기존의 포이보스 시계보다 더 비싼 도료를 듬뿍듬뿍 사용할 거고 그러고도 가격은 500불 정도에 맞추겠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포이보스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 중에 하나고 한동안 신제품이 나오지 않기도 했으니까 이 시계가 나오기를 학수고대를 해왔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고스펙으로 때려놓고도 이윤이 남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드디어 포이보스 측에서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레이트월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만리장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바로 이 시계입니다. 주로 대여 형태로 여러 언론에다가 샘플을 돌리는 미국 기반의 마이크로 브랜드들과 다르게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쪽 마이크로 브랜드들은 통 크게 리뷰용 시계를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에다 그냥 증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계도 포이보스 측에서 저희 채널에 무료로 증정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은 포이보스와 판매 수익 같은 걸 공유하지 않고요. 시계의 출처와 상관없이 비판할 게 있으면 분명히 하면서 객관적으로 리뷰를 진행할 겁니다. 만리장성은 역시 예상대로 가격 대비 최고의 소재와 스펙을 자랑하는 시계인 건 확실했습니다. 얼마 전에 리뷰한 프로메테우스의 이글레이와 비슷한 가격과 스펙을 가진 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프로메테우스의 경우에는 60년대, 70년대 빈티지 디자인을 변주를 한 거고 포이보스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만들려니까 평가를 쓰기가 굉장히 곤란한 지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독특해도 너무 독특해서 호불호가 극심하게 갈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포이보스 시계들이 다 어느 정도까지는 괴짜스러운 감성을 담고 있긴 했지만 이 만리장성이라는 시계는 그 어느 때보다 포이보스 특유의 괴짜 감성을 극대화시킨 것 같아요. 예쁘게 잘 만든 시계도 좋아하지만은 독특하고 신기하고 괴짜스러운 시계를 좋아하는 제 취향에는 어느 정도 어필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 중에 이 시계를 좋아하실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하는 좀 곤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도의 일관성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케이스 피니시의 수준이나 베젤, 용두, 야광 등에서 다른 포이보스 시계들보다 한 수준 높아졌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져보면은 품질 관리의 수준이 기존의 포이보스 시계들보다 확실히 같이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웨이브마스터나 이글웨이 같은 포이보스의 시계들을 가격대 최고의 시계들로 꼽는 걸 주저하지 않아왔는데 이번 시계는 좀 그게 주저가 됩니다. 가격대 최고의 논란거리이긴 한 것 같아요. 과연 이게 걸작인지 아니면 궤작인지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건지 아니면 단순한 시대착오인 건지 이런 질문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따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리장성의 케이스 너비는 42mm입니다. 그런데 러그2러그의 길이는 47.8mm로 사실 아주 짧은 편에 속합니다. 케이스 너비 자체는 요즘 다이버 시계들이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평균적인 사이즈인데 이 러그2러그의 길이가 길지가 않고 보시면은 러그가 안쪽으로 많이 꺾여 있어가지고 손목이 가는 분들이라고 해서 굳이 피할 이유는 없는 시계처럼 보입니다. 두께는 15mm로 다소 두꺼운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500m 방수 성능의 시계니까 어느 정도 두께가 올라가는 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수치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두꺼워 보이는 시계는 아닙니다. 이 두꺼운 돔 형태의 시계 유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시계 유리의 두께가 한 1mm를 잡아먹는 것 같아요. 13mm에서 14mm 정도의 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긴 것에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겠지만은 무게는 굉장히 묵직한 편입니다. 재료값을 아끼지 않고 비싸고 무거운 소재로 만든 시계예요. 제 7인치 손목의 길이를 조정하고 줄을 포함해서 무게를 재니까 187g이 나왔습니다. 포이보스의 전작인 웨이브마스터의 198g에 비하면 가벼운 시계입니다만은 여전히
꽤 무거운 시계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메탈줄의 무게가 상당히 이 시계 무게에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묵직한 시계가 싫으신 분들은 메탈줄을 교체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이 시계처럼 무거운 시계에 메탈줄을 헐렁하게 맞춰놓고 아이고 이건 무서워서 못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해외 시계 팬들이랑 다르게 좀 메탈줄을 헐렁하게 차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처럼 묵직한 시계의 메탈줄은 손목에 찼을 때 검지손가락 하나 정도가 여유있게 들어가고 손가락 2개가 들어가는 건 다소 힘든 정도로 길이 조정을 해두시는 게 딱 적당합니다. 작고 가벼운 시계 같은 경우에는 메탈줄 길이를 아무렇게나 조정하셔도 되는데, 무거운 시계를 적정한 길이보다 더 헐렁하게 차시면은 이 시계알 부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손목을 계속 치기 때문에 아픕니다. 이거 굉장히. 시계와 시계줄이 손목 위에서 고정되지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메탈 소재다 보니까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장시간 착용하시면은 피부가 긁히는 듯한 아픔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답답하지만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길이 조정을 하시고 차시면은 이런 무거운 시계에서도 오히려 더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거운 메탈줄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텐 다행히게도 러그의 너비는 22mm로 맞는 시계줄을 찾기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기본 메탈줄은 너비가 22mm로 시작을 해서 끝부분까지 22mm로 너비가 일정한 메탈줄입니다. 보너스로 딸려온 이 고무줄 같은 경우에는 20mm로 시작해서 18mm로 이렇게 너비가 좁아지는 형태의 시계줄입니다. 이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죠. 20mm로 시작해서 18mm로 좁아지는 형태의 시계줄입니다. 케이스의 소재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만리장성 외성의 실루엣을 따서 만든 베젤의 테두리 부분에는 원형의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정면에는 세로 방향의 고운 사틴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측면에는 케이스 정면과 달리 결이 좀 시원시원하게 거칠게 들어간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브러쉬로만 피니쉬를 한 게 단조로운 느낌을 줄까봐 그랬는지 케이스의 형태 자체도 성각의 테마를 살려가지고 여러 층으로 만들고 울퉁불퉁하게 각이 진 모습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케이스의 모서리에도 이렇게 각과 층이 이렇게 져 있고, 케이스와 케이스백으로 연결되는 지점에도 이렇게 층이 져 있고요. 심지어 크라운 가드에도 각이 져 있습니다. 메탈줄도 각이 이렇게 져 있고 울퉁불퉁하게 생겼죠. 큼지막한 병뚜껑 모양의 용두는 3시 방향에 위치해 있고 크라운 가드의 한 3분의 1 정도가 묻혀 있습니다. 정면에는 포이보스의 문어 로고가 양각으로 들어가 있고요. 측면에는 좀 시원시원하게 큰 홈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스크루다운 케이스백에는 만리장성의 모습을 형상화한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식의 외관도 매우 훌륭하지만은 거칠지 않게 표면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특히 더 좋습니다. 웨이브마스터 신형의 글자 부분이 이 표면이 좀 거칠어가지고 좀 불만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만리장성은 그거보다 고가의 시계라고 나름대로 좀 부드럽게 마감을 해준 것 같아요. 500m 방수 시계이지만은 포이보스가 이제 케이스 자체를 두껍게 만들지언정 케이스백을 볼록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착용감이 나쁘지 않아요. 이 시계는 진시황 시절에 쌓아 올린 토성이 아니라 명나라 때 벽돌로 새롭게 쌓아 올린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만리장성의 모습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묵직하고 튼튼한 도구 같은 외관을 보여줍니다. 기능성도 나쁘지 않아서 러그의 곡선이나 무게중심의 분배가 착용감을 고려해서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착용해 보시면은 제법 손목에 잘 붙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착용감이랑 관련된 부분은 거칠지 않게 잘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물퉁불퉁하게 생긴 케이스라서 그런지 잘 만져보면은 이 모난 부분에 군데군데 모서리에서 거친 느낌이 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섬세한 부분의 마감까지 다 신경을 쓰시는 예민한 분들한테는 포이보스 시계가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포이보스처럼 가격에 비해서 다소 무리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스펙을 우겨넣는 회사들이 종종 이런 문제를 노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모서리 마감까지 일일이 꼼꼼하게 검수를 하고 철저하게 확인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대신에 저렴한 가격에 좋은 스펙의 시계는 갖고 싶은데 눈에 잘 보이지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 사소한 마감의 문제는 그냥 작은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포이보스 시계가 명품 시계 못지않은 그런 만족감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젤은 반시계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120클릭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소재의 베젤입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니라 정말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갔습니다. 소재값은 아끼지 않은 시계예요. 블랑팡의 50 패덤스를 연상시키는 볼록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베젤이고요. 다이얼과 마찬가지로 베젤은 회색인데 5분 단위로 마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초반 15분에는 하늘색을 넣고 1분 단위로 좀 더 촘촘하게 인덱스를 넣었습니다. 이 성곽의 실루엣을 모방하고 있는 엣지는 엄청나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일단 생긴 것에서 짐작하시겠지만은 흔히 보는 촘촘한 홈이 들어간 코인 엣지 같은 부드러운 촉감은 아닙니다. 좀 거칠거칠한 대신에 그립감은 미끄러움이 전혀 없고 굉장히 확실하게 잡힙니다. 베젤 액션도 가격대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급스럽고 만족스러운 클릭 소리가 나고 다이얼과 눈금의 일치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백플레이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백플레이가 전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베젤 액션은 매우 훌륭합니다. 시계의 유리는 아주 두툼한 돔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갔고 내부에 무반사 코팅을 잘 해놨습니다. 그렇지만은 도명 시계 유리는 무반사 코팅을 해도 이 반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아주 멋진 시계의 유리입니다. 재밌는 게 케이스는 이렇게 각지고 층지고 울퉁불퉁하게 생겼는데 베젤과 유리 부분은 동그란 도명의 베젤과 유리를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시계의 다이얼은 시계를 그동안 꽤 많이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당황할 수 있을 만한 세상에 없던 다이얼입니다. 회색의 배경에 벽돌 모양의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눈금은 베젤 엣지와 마찬가지로 성곽의 실루엣을 참고해서 그려놨습니다. 인덱스도 장난이 아닌데 칼날과 방패를 인덱스의 모양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야광도료 바를 자리가 없을까봐 걱정을 했는지 아주 그냥 큼직큼직하게 크림색 인덱스를 뽑아놨고 인덱스 주변에는 이렇게 하늘색 테두리를 넣어놨습니다. 만리장성과 딱히 테마랑 어울리지는 않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문어 로고도 12시에 굉장히 큼직하게 프린트해놨습니다. 이 로고가 보기 싫다고 크기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던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우리의 포이보스는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어쩔 건데 하면서 이번에도 로고를 굉장히 크게 박아놨어요. 그리고 6시 방향에는 500m 오토매틱이라는 문구가 있고 그 밑으로 원형의 날짜창이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날짜창은 읽기도 좋고 전체적으로 다이얼의 대칭을 깨지 않는 적당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역시 칼날 모양이지만은 끝부분을 더 넓게 불려놓은 시분침은 시침의 경우에는 검은색이고 분침은 하늘색인 조합이고 초침은 세이코의 SKX013을 연상시키는 화살표 모양의 초침인데 이번에는 흰색이 아니라 검은색입니다. 이 다이얼과 시분 초침의 조합은 일단 예쁘다 못생겼다를 따지기 전에 튑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좋아하거나 아주 싫어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시간은 정말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만리장성 시계도 색깔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포인트 부분의 색이 하늘색이 아니라 오렌지색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건 뭔가 더 튀고 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시계의 괴짜 같은 모습을 더 극한으로 추구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그 색상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시계가 포이보스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스위스 무브먼트의 시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사용된 무브먼트는 엘라브레 등급의 에타 2824-2 무브먼트입니다. 수동 감기와 해킹 기능을 당연히 제공을 하고요. 1시간에 28,800회, 1초에 8회 진동하는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보여주는 고진동 무브먼트입니다. 파워 리저브는 38시간이고 하루에 평균 8초, 최대 20초 정도의 오차를 보여주는데 실제 오차는 뽑기 운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제 시계의 경우 하루에 5초 정도 느리게 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용두의 액션도 기존의 포이보스 모델에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용두 나사가 기존보다 더 부드럽게 풀리고 잠긴다는 겁니다. 용두심을 더 튼튼한 걸 썼는지 흔들림이 많이 없어졌고요. 이렇게 반쯤 뽑아서 날짜 수정을 할 때나
완전히 뽑아서 해킹이 되죠. 시간 조정을 할 때나 정교하게 잘 짜인 용두를 만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 조정하고 난 다음에 용두를 넣는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용두 액션은 합격점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만리장성에서 다른 부분은 호불호가 갈린다는 걸 저도 인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야광은 다들 입을 모아 칭송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X1 등급의 슈퍼 루미노바를 사용을 했는데 베젤이든 다이얼이든 아끼지 않고 야광 도료를 퍼부었습니다. 밝기도 엄청 밝고 지속력도 상당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커 보이던 방패 인덱스도 야광에서만큼은 제목 이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비실비실한 기존의 스위스 메이드 시계들의 야광을 가볍게 비웃어주는 야광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을 조금만 쬐어줘도 금방 불타오르는 듯한 밝은 야광을 보여줍니다. 기본 메탈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계 전체의 테마에 어울리는 여러가지 방향으로 각이진 조각을 한 줄당 이렇게 3조각씩 연결해서 만든 메탈줄입니다. 요즘 마이크로 브랜드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흐물흐물하고 유연한 메탈줄이에요. 그래서 착용감은 굉장히 좋고요. 이 솔리드 엔드링크는 케이스와의 유격이 거의 없고, 그리고 클래스프 부분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중 잠금은 아니지만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이렇게 푸시 버튼을 활용해서 쉽게 여닫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다이버스 익스텐션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길이 조정을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받은 시계는 메탈줄 부분에 다행히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에는 거친 부분이 없고, 굳이 트집을 잡자면 모서리 부분에 일부 조각이 약간 거친 게 아닌가 싶은 구간은 다소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메탈줄 마감이면 굉장히 좋은 마감이라고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리뷰어들 영상이나 리뷰 글들을 보니까 메탈줄 모서리가 거칠다고 하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약간 뽑기 운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메탈줄 나사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같이 동봉된 이 도구를 통해서만 길이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메탈줄의 양쪽에 도구를 이렇게 꽂아 놓고 한쪽은 고정하고 한쪽은 움직여서 메탈줄의 나사를 풀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나사가 굉장히 튼튼하고 기존의 스크류인 방식의 메탈줄이랑 다르게 착용 중간에 이 나사가 어이없이 풀리는 일이 없긴 한데요. 대신에 단점은 포이보스 측에서 제공하는 이 도구가 없으면 메탈줄 길이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거겠죠. 이거 잃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본으로 딸려온 검은 고무줄은 좀 얇은 감이 있고 먼지도 좀 잘 달라붙는 보통 품질의 고무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촉감은 괜찮고 케이스와 유격 없이 이렇게 딱 붙어주는 러그와 형태를 맞춰놓은 그런 고무줄이라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포이보스의 이름이 새겨진 이 탱버클도 브러쉬 상태도 준수하고 튼튼하고 두툼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무줄을 연결을 하면은 투박하고 울퉁불퉁해 보이던 시계가 갑자기 인상이 확 부드러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무게도 많이 가벼워지고요. 그래도 저는 기본 메탈줄이 만리장성이라는 시계의 테마를 좀 더 분명하게 살려주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메탈줄에 연결해서 계속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평입니다. 이번에도 포이보스가 늘 그렇듯이 해당 가격대에서 이전까지 불가능해 보이던 스펙을 마구마구 때려 넣은 시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격대에서 최고의 스펙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은 시계입니다. 다만 디자인은 좋게 말하면 특이하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은 괴상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고요. 독특한 것도 좋지만은 이번 시계는 너무 많이 나갔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시계가 포이보스의 역대급 걸작으로 남을지, 그동안 번 돈을 한 방에 날릴 만한 망한 괴작으로 남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스위스 무브먼트 시계를 내놓으면서 포이보스가 새로운 영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 이 시계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포이보스가 옳은 방향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오늘 포이보스의 신작인 만리장성을 리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던 시계여서 오늘 영상이 어떤 시기인지 감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